민주당에서는 돌연 200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탄희 의원, 조국 전 장관, 정동영 상임고문 등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왜죠? 이제 이분들의 분석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여러 가지로 좀 뒤지기도 하고 앞서기도 하고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을 하면 특히 이제 지금의 선거제도로 그냥 선거를 치르게 되면 비례정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비윤이라고 얘기하는, 즉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여러 정당을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숙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어요. 200석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선거 전에 또 선거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사실은 안이해질 수도 있고 선거에 정말 절박함으로 가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민주당이 앞으로 이렇게 물론 분석하는 평론가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 선거에 전혀 도움 안 돼요. 그리고 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면서 자기들 힘으로 뭔가 얻어내려고 아니라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또는 범야권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세력들이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지 200석을 희망한다, 200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것은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네.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정동영 전 의원이잖아요. 정동영 전 의원이 제가 취재할 때 생각이 나는데, 그 열린우리당 의장일 때 200석 얘기 꺼내고 노인 폄훼 발언해가지고 선거를 완전히 망친 적이 있어요. 예. 사실 그래서 정동영 전 의원이 이 얘기를 KBC 광주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했다는데, 지역도 그렇고 본인이 지금 올드보이의 귀환의 선봉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거 민주당 곤혹스러운 이슈입니다. 300석 중에 200석을 가져가겠다는 거는 일단 어떤 두 단어가 생각나냐면 그 노인 폄훼와 당시 열린우리당 상임 의장 시절에 그 얘기했다가 선거를 완전히 망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글자가 떠오릅니다. 대단히 오만한 발언이에요. 네. 심지어 이준석 신당을 예상하고 그 당의 표까지 끌어모으면 200석이라는데 저거 얘기했다가요, 낭패당한 그 일이 자꾸 떠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 왜 이 시기에 잘 나가는 열린우리당 이 시절에 이런 얘기를 또 해서 예. 그 트라우마를 자극하는지 네. 결코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정 의원님 잠시 발언에서 나왔지만은 이제 야권발 신당이나 아니면은 여권의 신당이나 연합 전선을 구축을 해서 200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계산이 맞을까요? 네, 골프하고 정치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머리 들면 망하거든요. 네. 그게 지난 21대 총선 전에 당시 국민의힘이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들 107석, 108석 한다고 그랬어요. 네. 결과 어떻게 됐죠? 110석 했습니다. 네. 자, 그런 걸 보면 지금 민주당이 180석을 처음에 선거에서 얻었는데 뭘 했죠? 180석 얻어갖고 저는 아마 검수완박한 기억밖에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그렇게 의석을 많이 줬는데 뭘 했는지에 대한 그걸 평가를 하신다 그러면, 네. 저는 지금에서 이탄희 의원, 그치, 이탄희 의원 뭔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 선거는 특히 이제 각 진영 간의 대결이 아마 역대 선거 중에 가장 치열하게 붙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네.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명과 또 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이 진영 간의 어떤 대결 자체가 아마 굉장히 치열할 것이고, 그 중간지대 저는 별로 그렇게 썩 성과를 못 얻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200석 나오는 거는 본인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이 200석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200석을 항상 했던 정당이 다 망한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기현 변호사님, 왜 200석이라고 딱 200이란 숫자를 얘기를 했을까요? 제적위원 3분의 2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개헌 또 대통령 탄핵,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에 대한 재의결 요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이 부분을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은 뭐 선거 예측을 하면서 200석이 가능하고 그걸 목표로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탄희 의원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 제도상 가장 바람직하냐에 대한 논의를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예. 국민의힘에서는 갑자기 촛불 이전의 병립형으로 지금 그 비례대표를 뽑자는 식으로 다시 회귀하는 안을 갖고 왔고 이게 현실과 맞지 않다. 연동형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덧붙인 얘기가 이 뭐 200석 얘기였고요. 또 근데 그중에서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은 법률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시니까 국회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것에 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발언은 상당히 좀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당내에서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아마 이탄희 의원은 선거제 개편의 어떤 중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